그 3번 문제는 이게 푸는 법을 좀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이거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보면 이것까지는 알 수 있어. fx, y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을 두 번의 대칭 이동과 한 번의 평행 이동으로 두 번째 그림을 만들었대. 그런데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어떻게 뭐 대칭 이동했냐 사실 그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 그냥 문제는 그냥 두 번의 대칭 이동과 한 번의 평행 이동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첫 번째는 뭘 하자? 이놈을 y는 x에 대해서 먼저 대칭 이동을 하면 될 거야. 자, 그럼 그 그림이 그려지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의 결과는 그려지잖아요. 머릿속에. 그치? 또는 그릴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니? 그 다음에 걔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될 거야. 역시 머릿속에 그 결과 그려지나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그놈을 y축으로 1만큼 올리면 된다고. 자, 여기까지 상상할 수 있어.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상상한 이놈을 도대체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문제인 건데 원래 식이 fx, y가 0이었잖아. 근데 걔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거 뭐죠? y는 x에 대칭 이동은 x, y를 서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서로 바꿨어. 아, 이것에 의해서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f, y, x는 0이 되는 거야. 맞아요? 즉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x랑 y를 서로 바꾼다잖아. 그럼 이것까지 쉽다고. 그럼 그렇게 보면은 y축 대칭 이동은 뭐야? y축 대칭 이동했어. 그럼 a, b가 뭘로 바뀌는 거니? 마이너스 a, b로 바뀌어. 그럼 y축 대칭 이동하면은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다 까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거냐는 얘기죠.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다는 얘기가 뭔 말일까요? 이 식에서 뭐가 뭘로 바뀐다는 얘기일까라는 거죠.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대요. 그러면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다는 것은 첫 번째 이게 앞에 게 x고 뒤에 게 y니까 앞에 있는 이놈이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는 거다. 아니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다는 얘기는 x라는 이 문자가 마이너스 x라는 문자로 바뀌는 거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다. 1번일까? 2번일까? 모른다. 1번일까? 2번일까? 잘 모르겠다. 2번이에요. 2번이에요.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는 건 얘를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결국 여러 번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한 놈들은 기준이 누구인 거냐면 위치가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거라고 해서 얘를 x, 얘를 y로 보는 게 아니라 위치가 기준이 아니라 문자가 기준인 거야. 됐어요? 다시 적어둡니다. 뭐야? 위치가 기준이 아니다는 얘기죠. 뭐야? 문자가 기준이라고요. 문자가 기준인 거야. 그걸 기억하세요. 이 단독적인 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냥 단독적인 건 말할 수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된 후에 이렇게 된 결과는 뭐냐? y축 대칭은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건 맞잖아. 뭐가? 문자라니까 문자가. 그러니까 x라는 문자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f, y, 마이너스 x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함수식에서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잖아요.
그 y축을 1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y에다가 뭘 쓰는 거니? 함수식에서는 y-1을 쓰는 거죠. 함수에서는 y 대신에 y-1을 쓰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문자 기준이라고요. 그럼 뭘 하는 거야? 이 y라는 요 문자에다가 그 문자에다가 y 대신에 y-1을 쓰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됐지? 결국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야? 여러 번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식이 어떻게 바뀌냐? 흰색적인 부분은 다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정답으로 쓸 때 헷갈려요. 왜 헷갈리는 거야? 이 두 가지 개념에 헷갈리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문자 기준이다 라는 것만 확실하게 알아두면 헷갈릴 게 없어. 자, 문자 기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썼던 즉 문자들을 기준으로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문자 기준이다. 문자 기준이다. 7번 문제로 갈게요. 7번. 자, 주어져 있는 두 함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함수를 fx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함수를 gx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7번은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보다 위에 있다. 이 얘기고 그럼 걔를 수식으로 쓰면은 fx가 gx보다 크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fx에서 gx를 뺀 거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f에서 g를 뺀 식을 생각을 해봐요. 그럼 f에서 g를 빼주면 이놈은 k 플러스 2x제곱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니까 그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빼기 2k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죠. 자,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합니다. 이거 2차 부등식인가요? 모르죠. 왜요? k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두 가지로 풀어야 돼.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2일 때랑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로. k가 마이너스 2면 근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4만 남으니까 0보다 큰 거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도 정답에 포함시켜야 돼. 물론 k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생겼다는 것은 뭐야? k 플러스 2는 양수이면서 x축이랑은 만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근이 없다. 판별식은 0보다 작다.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죠. 얘를 만족하는 k 범위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1을 포함한 정답. 그쵸? 정답 3번인 거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기 되게 쉬운 부분이죠. 마이너스 1을 포함하냐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어야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두 가지의 개념이 합쳐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각의 이등분에서 성질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 성질은 뭐였어? 내분이었죠. 각의 이등분은 내분이었어. 내분. 뭐였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 ABC에서
A라는 놈을 각을 2등분 해버리면 이 점을 그냥 P라고 하자. 그럼 P는 누구다? P는 B랑 C를 어떻게 한 거다? AB 대 AC로 내분한 점이다. 이거였죠. 각의 이등분은 내분. 그래서 이것은 물론 AB 대 AC는 BP 대 CP랑 똑같다. 이렇게 수식을 쓸 수는 있지만 언어적으로 암기해 주는 게 좋다고 했고 그것은 내분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P는 B랑 C를 AB 대 AC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였죠. 내분.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의 원 뭐였냐면 두 점 A랑 B가 있는데 여기에서 적당한 위치에 점 P가 있다. 그런데 AP 대 BP의 길이비를 구했더니 그게 만약에 M 대 N이었다면 그러면 이 P는 누구라고요? P는 원이다. 무슨 원? A랑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었다.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죠. 그렇죠? 길이비가 M 대 N인데 물론 M과 N은 서로 다른 값이라면 그러면 걔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양 끝으로 하는 원.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어. 그럼 요 9번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문제였어요. 자, 다시 9번 문제로 돌아가서 그럼 결국에 이 각을 이등분한 점이 원점이란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O에서 A까지 길이랑 O에서 B까지 길이비가 몇 대 몇인데요? 1대 2가 되잖아요. 길이비가. 맞죠? 그러니까 뭔 말이야? A에서 C까지 길이랑 B에서 C까지 길이비도 똑같이 1대 2란 얘기야. 똑같이 1대 2란 얘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점 C는 결국 뭐인 거야? A랑 B의 길이비가 1대 2가 되는 점이니까 1대 2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라고요. 그래서 점 C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여기에 A가 있었고 여기에 B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C의 위치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랑 얘의 길이비가 1대 2니까 결국 A랑 B를 기준으로 해서 1대 2로 내분하는 점과 1대 2로 외분하는 점. 그럼 1대 2 내분점은 그냥 여기죠. A랑 B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은 여기에 있겠죠. 1대 2로 외분하는 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러한 원 위의 점이 얘가 점 C의 좌표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 요 길이가 루트 2잖아요. 요 길이가 2루트 2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3루트이니까 그러면 1대 2로 외분하는 결국 요 길이도 똑같이 3루트 2가 돼야지만 1대 2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름은 4루트이니까 반지름은 2루트 2가 되버립니다. 반지름. 자, 문제가 뭔데요? AB를 지나는 직선, 그 직선은 지름을 결국 포함하는 직선인 거야. 그럼 그 직선에서 점 C까지 거리가 최대가 될 때는 그냥 그게 바로 뭐야? 반지름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반지름은 2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조금 개념적으로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이 놈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조금 더 그림을 그려서 좌표까지 구할 필요는 없이 직관적으로 말할 수가 있었을 거야. 즉 수식으로 풀 필요가 없었던 문제예요.
지난번에 왜 얘기했어? 아폴로니우스의 원 문제를 수식으로 풀어버리는 순간 시간 제한이 걸린다. 그럴 때는 상황을 암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수식으로 풀면은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림 대충 뚝딱 그려서 바로 정답 나와야 돼. 됐나요? 자, 14번에 우리 14번 문제를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볼 건데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을 먼저 그리고 근데 그 원이 봤더니 2n,0이 여기가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이야. 이런 원이 이렇게 있던 거죠. 이런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원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었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an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an이잖아. 그 y는 an x인 거죠. 그런데 이 기울기 an을 결국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접하는 거잖아요. 접하는 거니까 뭘 생각할 수 있어?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인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anx-y는 0으로 놓고 원의 중심을 2n,0으로 놓으면 두 점 간의 거리, 그러니까 점과 직선까지 거리 루트 an 제곱 플러스 1분에 집어넣어주면 an 곱하기 2n 0대 보면 0이고 어차피 이거 양수니까 절대값은 가기 자신이다 는 반지름 1. 자, 이거 이용해서 an 구할 수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기하학적인 생각을 해버리면 결국 여기가 접하니까 이게 수직이란 말이죠. 여기서 수설을 또 한번 내릴게요. 수직이야. 자, 기울기는 뭐니? 삼각형에서의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를 말하는 거야. 그럼 기울기는 얘분의 얘죠. 근데 이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은 닮았으니까 이놈분의 이놈은 결국 이놈분의 이놈이랑 같다. 닮음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반지름 1이고요. 요 길이 2n이니까 그럼 이 길이는 얘가 빗변이잖아. 그럼 루트 제곱에서 제곱을 뺀 4n 제곱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닮음에 의해서 이놈분의 이놈은 이놈분의 이놈이다. 그러니까 기울기 an은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인 거예요. 됐죠? 이거 정리해서 풀어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런데 이 식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제부터 문제야. 이거 제곱해서 거기다가 이제 1부터 24까지 대입해서 다 더할 건데 근데 그렇게 해주면 난감할 거예요. 여기까지 풀었다 하더라도 아마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야, 여러분들이 특히 2학년 올라가서 수학 1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식 중 하나가 바로 어떤 놈이냐면 부분분수라는 게 있어. 부분분수.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란 식이에요. 증명은 간단해요. 증명은 오른쪽 거를 다시 통분해봐라. 왼쪽 게 되지 않느냐야. 근데 이걸 외워야 돼. 뭐야? 두 수의 고백꼴로 표현된 분모를 차에 대한 꼴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부분 분수. 자, 외워야 되는 식이야. 그러면 이 식 일단 써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AN 자체가 다음과 같았단 말이야. 그럼 이 AN을 제곱했어. 그럼 AN을 제곱해주면 그는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요 분모는 두 수의 곱이잖아요. 자, 차합 공식에 의해서 얘는 2n-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런데 얘가 두 수의 곱이니까 요 앞에 있는 놈을 A라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놈을 B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이꼴 뭐가 된다? B 빼기 A는 2네요. 얘는 B 빼기 A는 2니까 2분의 1 곱하기 A 분의 1 빼기 B 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집어넣는 거야. 문제는 A1 제곱부터 A24의 제곱까지 합이니까 그러면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부터 A24의 제곱까지를 이 식에 집어넣어주면 A1 제곱은 1 대입하면 돼. 그러면 2분의 1로 묶으면 1 집어넣어주면 결국 1 빼기 3분의 1이네.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로 묶었고 2를 집어넣은 식은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다? 24를 집어넣어주면 47분의 1 마이너스 49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많이 풀어봤던 기억은 있을 거야. 뭐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 몇 번 정도는 풀어봤을 거야. 그렇죠? 해주면 3분의 1 서로 지워지고 5분의 1 지워지는데 그럼 지워지는 게 괄호 안에 뒤에 거랑 앞에 거 뒤에 거랑 앞에 게 지워지니까 역시 상대적으로 뒤에 거랑 앞에 게 지워져서 결국 남는 거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49분의 1이다. 정리한 게 정답이에요. 조금 어려운 문제죠? 이 부분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은 쉽지 않을지언정 1년 뒤에는 익숙해져야 되는 시기고 그럼 애초에 지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익숙해져야 될 시기고 나오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 틀리는 문제들이야.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얘는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선생님 보통 요거 두 번째 거 쓰긴 하지만 접한다니까 첫 번째 거 써서 풀어도 상관없어. 똑같은 결과는 되고요. (18번) 근의 분리랑 관련된 문제였어요. 근의 분리.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뭐였니? 근의 분리는 2차 함수 또는 2차 부등식 그런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다 같은 놈들이죠. 그렇죠? 거기서 어떠한 제한 범위 내에 제한 범위에서의 근의 전제 조건은 다 근의 분리고 근의 분리는 그래프를 꼭 그리고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18번 문제를 일단 봤을 때 이놈의 작은 단원이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요거의 작은 단원은 근의 분리야. 그것은 반드시 뭐다? 그래프를 그리고 생각해야 된다고. 보통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래프를 그리고 조건을 수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봤더니 이 얘기잖아요.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11 이꼴 0. 자, 이거의 두 근 중에서 오직 한 근만이 주어진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다는데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2랑 3인 건 바로 파악되잖아. 인수분해 되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거의 근이
2랑 3 사이에 한 근이 이 사이에 있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식 어떻게 생기면 돼? 만약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야. 왜? 한 근만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랑 얘는 동일한 식이에요. 어떤 식이야? 2랑 3이라는 경계값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되는 거잖아. 2일 때랑 3일 때의 이렇게 생겼으면 2일 때는 양수, 3일 때는 음수. 부호가 다르다고. 역시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2일 때는 음수, 3일 때는 양수. 부호가 다르다고.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고친다는 얘기는 이놈을 fx다라고 생각했을 때 2를 집어넣은 값과 3을 집어넣은 값의 곱이 0보다 작다면 2랑 3 사이에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얘를 만족하는 그러한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린 그림으로부터 식을 파악해야 돼. 식을 파악하는 요 하나의 그냥 식이면 끝났던 문제고요. 네, 에어컨을 꺼도 되시죠? 리모컨이 없는데? 리모컨이 내려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번 공통글이야. 공통글 문제에서 일단 대표적인 상황이었고요. 공통글 문제의 95%는 다음과 같이 푼다고 했어요. 일단은 공통글을 알파라고 놓는다야. 그거는 모든 공통글은 똑같은데, 자, 95%는 어떻게 풀어? 첫 번째는 공통글 알파로 놓는다. 두 번째는 두 식을 뺀다죠. 두 식을 뺀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찾는다. 이게 공통글의 순서였어. 물론 나머지 5%는 두 식을 빼는 게 아니라 두 식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빼죠. 뭐 상수항을 없애거나 또는 뭐 1차항을 없애거나 최고차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은 가공하지 않고 빼버리면 대부분의 공통글 문제는 풀립니다. 한 20문제 중에 19문제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예외적인 사항은 언젠간 하겠지만 기본적인 공통글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익혀두시는 게 좋고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자, 이 문제를 보면 자, 공통글을 갖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하자? 그 공통글을 알파라고 놓자. 알파라고 놓고 주어진 식을 써버리면 5알파 세제곱 플러스 P알파 플러스 Q는 0이다 라는 식 하나랑, 또 역시 알파라고 놨으니까 5알파 세제곱 이제는 Q알파 더하기 P는 0이다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였고, 두 번째 단계 두 식을 빼는 거죠. 빼버리면 이거 다 지워지고요. 빼버리면 P 빼기 Q알파 플러스 Q 빼기 P는 빵이다. 이렇게 되니까 P 빼기 Q로 묶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1은 빵 이렇게 나와요. 이게 두 번째 한 거야.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값은 뭐냐면 얘가 0이란 얘기는 둘 중 하나인데 P랑 Q랑 같거나 아니면 알파가 1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뭐야? 문제를 봤더니 P가 Q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P랑 Q는 같을 수 없는 거네. P가 Q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뭐다? 알파가 1인 거다. 자, 이게 뭐야? 여기까지 푼 거야. 그럼 우리 공통근까지 구한 거죠. 알파가 1이라까지 구했어요.
이제 문제를 풉시다. 자, 공통근까지 구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공통근 하나를 가지면서 나머지는 모두 다 허근을 가져야 되는 정수 PQ를 구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알파가 1을 근으로 간다는 얘기 보겠니? 알파에 1을 대입해주면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통근이니까 1을 그린 거잖아.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주면 0 돼야 돼, 알파에. 따라서 알파가 1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P 플러스 Q 플러스 5가 1인 거죠. 됐어요?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1을 근으로 가지니까 그럼 이놈이 일단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뭐를?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 식으로. 그래서 주어진 식을 그냥 둘 중에 한 식, 그냥 5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0, 여기는 p 그 다음에 여기는 q를 1 해가지고 조립제법을 써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어차피 0인 거는 아까 여기서 확인했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5 플러스 P라고 하는 것은 물론 5 플러스 P라고 써도 되지만 얘는 5 플러스 P는 사실은 뭐야? 5 플러스 P는 사실은 마이너스 Q네요. 어차피 이거 사실 마이너스 Q죠.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주어진 식은 x-1 곱하기 5x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에 5 플러스 P라고 써도 괜찮고 마이너스 Q라고 써도 괜찮아. 이 식 하나가 나올 거야. 그럼 아래 것도 똑같지 않겠어요? 아래 식도? 또 아래 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오겠니? 또 다른 식도 똑같이 조립제법을 써주면 같은 꼴에 의해서 마이너스 P 이꼴 빵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됐죠? 자, 그런데 뭐라고요? 얘가 두 허근을 가져야 돼. 얘도 두 허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각각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판별식을 썼더니만 이거 b제곱 빼기 4ac 는 5로 묶어주면 5 마이너스니까 5 플러스 4q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됐죠? 그러면은 결국 q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q라고 하는 놈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는 이 놈들인 건데 이런 놈들인 건데 그럼 p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p도 똑같이 이제 그러한 놈들인 거겠죠. 이런 놈들인 거겠죠. 근데 요런데 여기 밖에 나온지 모르겠네. 아닌가?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근데 문제 뭐야? P랑 Q랑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더하면. 근데 둘 다 정수야. 그리고 P가 Q보다 더 커. 딱 한 놈밖에 없잖아. P가 얼마야? 마이너스 2고 Q가 3이어야지만 두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5가 되는 상황이면서 정수값이 같는 P가 더 큰 값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PQ를 계속 구해낼 수가 있었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 20번까지 일단 풀었는데 나머지는 일단 다 개인적 일단 질문을 받을게요. 개인적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쭉쭉 고쳐 나가도록 합시다.